이번 영상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하려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외국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의 과정과 생활은 동일합니다. 2024년 올해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 대열로 진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국제부부들의 모습이 이제는 크게 특이한 일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또한 결혼은 어떤 나라의 여성과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어떠한 여성과 결혼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들과 결혼할 때 어떤 생각으로 결혼을 할까요?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 가운데 정말 남성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분은 몇이나 될까요? 이 사실은 한국에서 하는 결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녀끼리 하는 결혼도 있겠지만 많은 남녀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결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아무래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에 더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여성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여성의 입장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여성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실 베트남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베트남에서 시집오는 여성을 이해하려고 보면 그 자체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힘들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이 이쁘냐, 이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여성이 왜 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여성의 입장에서 봅시다. 여성은 어차피 하는 결혼, 본인의 결혼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완성시켜줄 남성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인지하셔도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큰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 과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혼하면 결혼 생활은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베트남 여성을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 그런 마음으로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을 하고 난 이후 국제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결혼한 배우자와 언제나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결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이고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부부 간에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베트남 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리게는 18살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결혼을 하는 여성들의 나이는 굉장히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신부들을 가볍게 보고 베트남 아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진행해보면 신랑들이 베트남 여성들에게 의외로 당황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결혼을 멈추거나 파혼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겁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 베트남 문화와 베트남 여성들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스타일이나 성격들을 먼저 이해하고 여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국제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이 선택한 여성이 자신과 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남성분들에게 현실적인 얘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한국 남성들은 한국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베트남 여성을 선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남성분들 가운데 재혼을 외국 여성과 진행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한국 여성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하는 상당수의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연애가 잘 되지 않아서 국제결혼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한국 남성들이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실 때는 베트남 여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아내에게 왕대접을 받으려 한다거나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것처럼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절대 결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결혼의 현실과 특성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있어서도 안 되며 잘못된 환상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은 본인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 조건들을 갖춰놓은 이후에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는 베트남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아내가 남편에게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성이 예쁘고 내 마음에 든다면 신부가 원하는 기대치는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혼 생활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심하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에서 실패하는 케이스의 대부분은 한국 남성들의 입장에서 베트남 여성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베트남 신부들은 당장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한국으로 와서 살아보니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본인이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결혼은 잘못됐다, 불공평해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 불만을 품고 힘들어한다면 그때도 그것이 베트남 여성만의 잘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는 양측이 어느 정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역할 분담도 있어야 하고 분명 그에 대한 형평성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지나치게 기울어서 베트남 아내의 입장에서 계속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절대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서 3,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년 전후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베트남 여성은 현재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한국으로 시집을 오는 여성들은 많이 어립니다. 많아도 30대 초반입니다. 아직 한참 여러 가지로 배움과 경험을 하고 싶은 나이에 집에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와 자식만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생활에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보면 현실적으로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자신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이면 너무나 젊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일 것입니다. 이것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현대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남녀 차별을 하지 않고 학창시절부터 동등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는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이나 사회생활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아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돈을 벌고 싶어 한다면 충분한 대화와 함께 아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 특징 중 하나가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 돈에 대해서 남편에게 돈을 공유해서 같이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자신이 번 돈은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겠지만 남편들은 아내가 번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과 결혼한 부부들에게도 보통 집에 생활비를 주게 되면 오히려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쓰고 아내는 그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여성들과 비슷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은 자신의 수입에서 50% 이상 생활비로 주는 남편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내의 용돈과 생활비를 포함해서 140에서 150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아내가 벌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한 그 돈 중에 일부를 베트남 처가댁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혼으로 결혼한 여성의 경우가 아내가 돈을 벌어서 그중 일부 자녀 양육비로 베트남 부모님 댁에 보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국 남성들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베트남 여성들을 만나고 결혼까지 진행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자신의 앞가림도 못 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와 대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결혼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은 했겠지만
뜻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고 신부가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왜일까요?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부 사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오해가 생긴 부분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이 얼마 안 살고 도망갔네, 가출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국제결혼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한국 여성과 결혼이 안 되니 국제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신부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막상 국제결혼을 하려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고려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지 한국에 오면 한국 물가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베트남으로 보내주던 생활비 40~50만 원을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주면서 생색을 낸다면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그렇게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자신의 아내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하면 좋지 못한 상황을 보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을 시작할 때는 신부와의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내가 왜 본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꼭 수반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으로 시집 오려는 베트남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제결혼 또한 국내혼과 똑같습니다. 나의 반려자, 배필이라 생각하면서 져줄 때는 져주고 아내의 편에서 항상 생각해주고 위해준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이든지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결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